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양키즈를 7대6으로 꺾고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역대 8번째 우승입니다.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은 월드시리즈에서만 타율 3할과 4개 홈런 12타점으로 MVP로 선정됐습니다. 오타니는 이적 첫해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획득했습니다. 다저스는 월드시리즈 역대 최초로 5점 차를 뒤집는 대역전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내일 LA시청에서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우승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다저스의 우승과 함께 다저스 팬들은 어젯밤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부 상점은 약탈을 당하고 메트로버스가 불에 타는 등 밤새 도시 전체에는 경계태세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할로윈을 맞아 곳곳에서 행사가 이어집니다. 가장 큰 행사인 웨스트 할리우드 할로윈 카니발에는 수천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고 도로 곳곳이 통제됩니다. LA 경찰국은 할로윈을 내일을 맞아서 주민들에게 각종 안전 지침을 따라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받는 사탕은 마약 등이 섞여 있지 않은지 일일이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운동에 나선 70세 한인 보행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스티브 강 LA시 신인공공사업위원회 커미셔너 임명안이 어제 만장일치로 통과된 뒤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공식 임기에 들어갑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료업을 운영하던 한인 부자가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LA 시의회가 아파트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대선 유세 막판 바이든 대통령 실언을 진화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쓰레기 투거 트럭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벌이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들에 대해 쓰레기라고 실언한 것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재선 성공 시 불법 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는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경을 넘기 위한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이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 강행군을 펼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에 서두르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초접전 상황인데다가 사전투표도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당선자 윤곽 등 승리 선언은 며칠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연방상무부가 9월 개인 소비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군 4,500명이 국경에 도착해 11월 중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비행시간이 역대 최장이었고 고도 역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 과시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9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겠고 LA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7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뷰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목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대부분의 방송에서 아마 이 노래 아직도 많이 나옵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이용의 노래 있죠. 네. 그 노래 나올 텐데 월드 시리즈 소식 때문에 많이 묻혔습니다.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양키 스테디움에서 열린 월드 시리즈 5차전에서 0대5로 끌려가다가 7대6으로 뒤집는 뒷심을 보여주면서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승컵 그러는데 월드 시리즈 우승컵은 컵이 아니라 트로피죠. 네. 월드 시리즈 우승 트로피입니다. 월드 시리즈 1차전부터 3차전을 모두 승리한 뒤 4차전을 내줬던 다저스는 5차전에서 결국 시리즈를 끝냈습니다. 다저스는 어제 월드 시리즈 우승이 통산 8번째인데요. 그 전에 보면 1955년, 1959년, 1963년, 65년, 81년, 88년 그리고 2020년에 이어서 이번이 8번째입니다. 2020년은 축소 시즌이어서 야 그게 무슨 우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죠. 네. 다저스가 양키즈를 상대로 월드 시리즈 우승을 따는 것은 창단 첫
월드 시리즈 우승을 이룬 1955년, 63년, 81년 그리고 이번 2024년 총 4번째인데 역대 전적으로 보면 여전히 양키즈가 8승 4패로 월드 시리즈에서는 8승 4패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43년 만에 성사된 오랜 라이벌 양키즈를 상대로 우승 반지를 획득해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월드시리즈는 5경기가 모두 드라마 같았습니다. 1차전 연장 10회 끝내기 말로 홈런 프레드 프리먼이었죠. 2차전 3차전 프레드 프리먼의 또 연속 경기 홈런 등 4대2 승리. 4차전 양키즈 타선의 대폭발 양키즈 승리. 그리고 5차전 월드시리즈 역사상 최초로 5점 차를 뒤집는 대역전극으로 다저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는 선발 잭 플러티가 일찌감치 무너지면서 불펜이 풀 가동됐고 무려 8명의 투수가 다저스 마운드를 지키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저스의 맨 마지막에 마운드에 오른 선수 워커빌러였습니다. 지난 월드시리즈 3차전 선발로 나서서 5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역투했던 워커빌러가 마무리 투수로 나와서 3자범퇴로 양키즈 타선을 잠재우고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보통 우승을 확정지으면 선수들, 투수들 마운드에서 글러브 던지면서 환호하고 두 팔을 번쩍 올리는데 워커빌러 굉장히 여유있는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워커빌러는 메이저리그 통산 첫 번째 마무리 투수 등판에서 첫 번째 세이브를 세웠는데 그게 월드시리즈 세이브였습니다. 2009년 이후 15년 만에 월드시리즈 무대에 진출했던 양키즈 우승위는 다저스 벽에 막혔습니다. LA 다저스 내야수 프레디 프리먼이 올해 1년짜리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평가입니다. 올해 자녀의 희소병 진단으로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낸 프리먼이 생애 첫 월드시리즈 최우 선수인 MVP 수상이라는 영예를 안고 2024년을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먼은 어제 뉴욕 양키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 5차전에서 5회 2타점 적시타를 때려내 7대6 역전승에 힘을 보탠 것입니다. 이날 0대5로 끌려가다가 7대6으로 역전승한 다저스는 시리즈 전적 4승 1패로 통산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프리먼은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에서 뛰던 2021년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시리즈 5경기에서 타율 3할, 4개의 홈런, 12타점이라는 맹활약을 펼쳐서 시리즈 MVP에게 주는 윌리 메이스 상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일본 월드시리즈에서 프리먼은 역대 최초로 1차전부터 4차전까지 모두 4경기 연속 홈런을 친 선수가 됐습니다. 2021년 월드시리즈까지 포함한다면 6경기 연속 홈런으로 이 또한 최초의 기록이고 2020년 정규 시즌 MVP를 받았던 프리먼은 이번에 월드시리즈 MVP마저 품에 안아서 정규리그와 월드시리즈 MVP를 모두 석권한 12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단일 월드시리즈 최다인 12타점 기록에 대해서 프리먼은 MVP를 받고 생각해보니 훌륭한 동료들을 둔 축복을 받은 덕이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타니의 우승 트로피 소식도 화제가 되고 있죠. 오타니가 올 시즌을 앞두고 이적을 결심한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우승 반지였습니다. 결정적이죠. 모든 선수들이 다 프로 선수들 똑같습니다. 야구장에서도 야구장 밖에서도 모든 것을 이룬 오타니에게도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만큼은 혼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이적 첫해 다저스로 이적하자마자 너무나 허무하게 월드시리즈 반지를 쉽게 얻어버렸습니다. 2018년 LA 엔젤스 입단해 지난해까지 6년 연속 가을 야구 문턱에도 못 가봤던 오타니 엔젤스에 계속 있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어려웠을 거예요. 엔젤스 좀 제발 반성 좀 합시다. 6년 연속 가을 야구 문턱에도 못 가봤던 오타니는 다저스 입단 첫 해였던 2024년 올해 우승 트로피와 입맞춤하게 됐습니다. 사실 월드시리즈에서 오타니의 활약상 인상적이지 않았죠. 포스트 시즌 활약상은 오타니 확실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규 시즌 온갖 역사로 가득했고 다저스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오타니의 힘도 충분히 있다. 이거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50-50 클럽을 달성해서 야구 역사에 이름 크게 남겨놨습니다. 작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 우승과 올해 월드 시리즈 우승
50-50 달성. 네, 올해도 오타니는 야구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2024년 이렇게 아름답게 오타니는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올해 타자에만 전념했던 오타니 내년 투수로도 나설 계획이거든요. 내년엔 또 어떤 역사를 써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타니 선수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 하면서 살이 좀 많이 쪘죠. 네. 뭐 많은 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이 체중 관리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체중을 갑자기 불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오타니인데 체중이 좀 불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오타니는 다저스의 일원으로 우승해서 영광이고 다저스에서 첫 해부터 월드시리즈 우승을 경험한 것 엄청난 일이었다라고 어제 경기 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년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우승, 올해 월드시리즈 우승 어떤 게 재밌냐라고 물었더니 여기 미국에서 한 우승 세레모니가 더 재밌었다라고 오타니는 말했습니다.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짓자 어젯밤 다저스 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Rachel, that chaos is continuing this morning. About 5 minutes ago, it seems like a pursuit just went by the scene here. We saw multiple police vehicles following a white pickup truck going down Sunsets. We are working to figure out what exactly happened there. But like you mentioned, it seems like the 일부 범죄자들은 이 틈을 타 상점을 약탈하고 메트로버스에 불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LA 다저스의 8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축하하기 위해서 팬들이 거리로 나와 깃발을 흔들고 불꽃놀이를 하는 등 축하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습니다. 다저 스타디움 인근인 선셋 블루바드와 빈스컬리 애비뉴 교차로에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차량들이 도넛 만들기를 한 것입니다. 다운타운에도 교차로 곳곳에서 불법도로 점거 상황이 발생했으며 이에 경찰은 오후 10시 해산 명령을 내렸고 교차로를 통제하면서 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자정 직전 에코파크 인근에는 이성을 잃은 군중들이 소화기로 메트로버스의 앞유리를 깨 파손하고 지붕 위에서 구르다가 결국 버스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메트로 측은 다행히 다친 승객이나 운전자는 없다며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다운타운 브로드웨이와 유가 나이키 매장은 범죄자들이 몰려와 유리창을 깨고 상점에 들어가 약탈을 하기도 했고 도로 곳곳에 페인트 칠을 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경찰은 군중들이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자 결국 도로를 통제하고 일부 난동 군중들을 체포했지만 이 과정에서 범죄자들이 경찰들에게 돌과 병 등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아침까지 해산 명령 불복종으로 2명, 그리고 폭력적 행동으로 12명, 절도 혐의로 10여 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도시 곳곳에서는 불법 도로 점거와 자동차 등이 모여서 도넛 만들기가 이어졌고 경찰은 LA시 전체에 전략적인 경계태세 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일 오전 11시 LA시청에서 다운타운 중앙도서관까지 다저스 우승 축하 퍼레이드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경찰은 일단 이번 주말까지는 경계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우승 퍼레이드 소식과 다저스 이야기 잠깐만 더 해볼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다저스 우승 퍼레이드 하지 않았죠. 2020년 월드시리즈 축소 정규 시즌을 치른 뒤에 버블존인 텍사스에서 플레이오프만 몰아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월드시리즈 챔피언이 올랐는데 야 그게 무슨 챔피언이야.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많은 선수들 출전하지도 않았고 경기도 축소됐고 뭐 그랬는데 라고 평가절하는 야구팬들도 많습니다. 뭐 다저스 팬들은 인정하기 싫죠. 근데 다른 야구팬들은 그렇게 합니다. 2024년 월드시리즈는 162경기, 162경기를 고스란히 치러서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를 기록했고 오타니 쇼헤이가 입단 첫 해 50-50을 달성하면서 메이저리그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기도 했던 다저스입니다. 또 테오스카 에르난데스가 입단해서 올스타전 홈런왕으로 등극하기도 하는 등 다저스 선수단이 확실히 더 강해진 건 맞습니다. MVP만 3명이 타선에 배치된 상황에서 뭐 적수는 없어 보였는데 결국 선발 투수진에서 구멍이 났죠. 선발 투수진들의 잇따른 부상으로 트레이드 마감 시한에 잭 플레어티를 영입했는데 또 잭 플레어티가 월드시리즈에서 귀중한 1승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다저스는 내일 오전 11시 다운타운에서 우승 퍼레이드를 개최합니다. 다저스 월드시리즈 우승을 확정 짓자마자 퍼레이드를 한다라고 SNS 계정을 통해서 밝혔는데요.
우승 퍼레이드는 내일 11시 LA 다운타운에서 LA 시청을 출발해서 시청이라고 나왔는데 그랜드파크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시청하고 그랜드파크는 붙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1가와 그랜드 애비뉴를 거쳐 5가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 해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5가와 플라워 스트리트 교차로 네, 중앙도서관이 있는 곳입니다. 중앙도서관 내일 하루 종일 통제될 것 같죠. 네, 거기서 또 선수들 팬들과 환호하고 또 교류하는 자리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부터 중앙도서관까지 이동 경로 도로 통제될 예정입니다. 내일 다운타운 지나시는 분들 반드시 꼭 가셔야 되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이 지역 지나시는 분들은 우회하시고요. 될 수 있으면 다운타운 내일 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LA 다저스의 키케 헤르난데스는 퍼레이드가 너무 하고 싶다 라면서 남들과 다른 월드시리즈 우승 목표를 말한 바 있는데 그 꿈 내일 이루게 됐습니다. 10월 31일 목요일 남가주의 내시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 오늘 남가주적 쾌청한 가을 하늘 드러나겠고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오르는 곳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역시 풍부한 햇살 덕분에 보다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하지만 요즘 밤 기온 평년 기온을 크게 밑도는 상태가 유지되면서 이른 아침까지도 차가운 공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금요일인 내일 역시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종일 구름 긴 흐린 날씨를 보이고 토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비 소식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보다 쌀쌀해집니다. 특히 토요일의 낮 최고 기온 60도 초중반에 그칩니다. 그리고 일요일의 낮 기온도 60도 중후반에 머물러서 이번 주말은 보다 흐리고 쌀쌀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4도, 밤 최저 기온은 5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2도, 50도,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77도, 47도, 해안 지역은 69도, 52도로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이 흐리고 남부 지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53도, 낮 최고 기온 67도로 예상됩니다. 트리클 사탕 좀 주십시오. 오늘 할로윈입니다. 오늘 할로윈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절 할로윈입니다. 이 할로윈을 맞아서 LA 경찰국이 주민들에게 각종 안전 지침을 촉구했습니다. LA 경찰국은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고 전하고 트릭올트릿을 다니는 어린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모두 다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할로윈에는 보행자 사망사고 발생 확률이 4배나 높아진다고 경찰은 밝히고 할로윈 당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해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LAPD는 어린이들이 트릭오트릿에 참여할 때 각별히 주의할 것도 당부를 했는데요. 낮 시간에 할 수 있으면 대부분 낮 시간에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얘기 잘하는 친구들 보면 트릭오트릿을 왜 낮에 하냐 라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럼 또 할 말도 없어요. 밤에 나갈 경우에는 자녀가 혼자 외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경찰은 권고합니다. 또 받은 간식은 섭취하기 전에 부모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밀봉 상태가 불안한 것은 절대로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가주에서 마약 남용 문제가 증가하는 가운데 할로윈에 펜타닐이 함유된 캔디가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스키틀즈나 와퍼스 같은 유명 캔디 봉지에 펜타닐 알약이 섞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경찰은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받아온 사탕 등을 일일이 매우 신중하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이들과 밤거리를 거닐 때 주의해야 하는 안전지침으로는 해가 진 뒤 거리를 걷거나 어두운 곳에서는 반드시 손전등을 들고 다니고 작은 깜빡이 조명이나 빛이 반사되는 의류를 착용해 운전자들에게 최대한 눈에 띌 것,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커스튬 의상을 점검하고 반사 테이프로 의상뿐 아니라 아이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나 바스켓도 장식하고 보도를 따라 걷거나 보도가 없다면 차량의 진행 방향이 아닌 마주보는 방향으로 걸어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위치를 반드시 알려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거리를 돌아다니는 어린이들을 현혹해 납치나 유괴를 시도하는 범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명이 함께 다니고 이웃집 등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집으로 갈 것, 낯선 사람의 집에 가거나 낯선 사람의 차를 타지 말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 지침도 내려졌습니다. LAPD는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해 운전 시 휴대전화, 전자기기 사용 금지, 보행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늦추고 앞 유리를 깨끗이 닦아 시야를 100% 확보하라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를 발견하거나 술에 취한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각 911에 신고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에서 오늘 할로윈 커스튬 퍼레이드가 열립니다. 2024년 할로윈 카니발은 산타모니카 블루바드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커스튬을 입은 수천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할로윈 퍼레이드 행사는 오후 6시부터 도헤니 드라이브와 라스에네가 블루바드 사이에 있는 산타모니카 블루바드 1마일 구간에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인근 지역 도로는 모두 통제됩니다. 산타모니카와 샌빈센 블루바드 교차로에 이 공연 무대가 설치되고 라이브 DJ, 푸드트럭도 모여듭니다. 한편 오늘 행사 중에 공공장소 음주 모두 금지되고 가방 등의 소지품도 금지됩니다.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투명한 비닐백은 허용되며 폭죽이나 드론 역시 금지됩니다. 건물주들이 렌트비 인상을 위해서 리모델링 한다라는 핑구로 세입자를 퇴거시키죠. 이를 막기 위한 조처가 LA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정윤호 기자입니다. LA시의회가 29일 표결에서 만장일치로 LA시 주택국과 시검찰에 아파트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동안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는 것을 허용해온 기존 조항을 삭제하도록 하고 조례 개정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물주들은 이유 없이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없지만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세입자들을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건물 리모델링 예외 조항이 렌트비 인상을 원하는 건물주들에게 악용되면서 퇴거당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세입자 권익옹호단체들이 해당 규정을 폐지해 줄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반면 건물주들은 건물 리모델링 도중에 세입자들을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할 경우 실제로 건물 개선을 원하는 건물주들에게는 불필요한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29일 표결을 통해 세입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LA 아파트 소유주협회 측은 이번 결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들이 단순히 세입자들을 퇴거시키려는 목적으로 리모델링 허가 절차를 밟고 리모델링에 수천 달러를 쓰지는 않는다며 LA시의회가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대대적인 리모델링의 정의에는 정부기관의 허가가 필요한 구조나 전기, 배관 또는 기계 시스템의 교체 혹은 유해물질 제거, 대대적인 보수 작업 등이 포함됩니다. 시의회가 새로 승인한 방안은 건물의 리모델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세입자들이 렌트비를 계속해서 지불하는 한 세입자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통과한 동의안은 영구적인 조례가 확정될 때까지 임시로 리모델링 조항을 제거하는 임시 조례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지난 29일 새벽 아침 운동에 나섰던 70세 한인 보행자가 두 차례나 잇따라 차에 치여 사망하는 변을 당했습니다. 이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70세 한인 여성이 29일 새벽 타운에서 아침 운동길에 나섰다 좌회전하던 자동차에 치인 후 잇따라 질주하던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피해 한인 여성은 29일 오전 5시 55분 한인타운 삼각길과 버질 애비뉴 선상에서 좌회전을 하던 자동차에 치였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83세의 고령의 남성으로 차에 치인 한인 여성의 부상 정도를 살피고 돕기 위해 차에서 내렸습니다. 이 시점에 버질 애비뉴를 달리던 두 번째 차량이 차에 치인 70세 한인 여성과 사고를 낸 83세 남성 운전자 두 사람을 치고 도주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한인 여성은 병원에서 숨졌습니다. 83세의 운전자 남성은 안정된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LAPD 측에 따르면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70세 한인 여성은 타운 동쪽 램파트 블루버드 선상 타미스버거 근처에서 거주해왔으며 변을 당한 이날도 평소처럼 아침에 새벽 운동으로 타운을 걸으러 나왔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웨스트 교통국은 뺑소니 운전자 신원을 제보해주는 주민에게 최대 $50,000의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라디오설 뉴스 이은입니다. LA 총영사관이 코트라 LA 무역관, 잡코리아 USA와 함께 11월 12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나흘 동안 온라인 취업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한인 청년들의 구직난 해소를 위해 그리고 구인 기업에는 폭넓은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개최된다고 합니다. 취업 대상자들의 중요한 애로사항이었던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 지원이 가능한 업체 참여를 유도해 참여 업체 중 다수가 비자를 지원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페어 행사에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다수 기업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 채용 분야는 물류, 제조, 인프라에너지, 소비재, IT, 보험, 금융, 회계 등으로 다양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구직자들은 잡코리아 USA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LA 다운타운에서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부자가 800만 달러가 넘는 관세를 회피하고 현금 거래에서 발생한 1,700만 달러 이상을 세금 신고에서 누락하면서 자금 세탁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패션 디스트릭에서 도매 의류 수입업체인 세투와 진을 운영하는 한인 류시오 씨와 류시의 아들인 랜스 류 씨가 29일 연방 배심원단으로부터 현금 거래 보고 규정 위반과 자금 세탁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투아진은 중국 등지에서 의류를 수입해 멕시코와 중남미의 고객들에게 의류를 수출하는 회사로 라캐나다에 거주하는 류시오 씨가 업체 대표이고 류시의 아들인 랜스 류 씨가 회사 임원을 맡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세투아진 업체와 류시 부자를 상대로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 보고 규정 위반, 허위 분류된 물품 반입, 허위 진술을 통한 물품 반입, 세관을 통한 허위 서류 제출, 자금 세탁 등의 혐의의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마약 수입과 관련된 은닉성 자금 세탁, 허위 세금 신고 방조, 공모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세투아진은 고객 청구서에 대한 지불 수단으로 마약 거래에서 발생한 미화 현금을 대량으로 받았으며 이 자금은 현금 운반책들에 의해서 세투아진 측에 전달됐습니다. 세투아진과 류시오 씨는 $10,000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현금 거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회계사에게 현금 수입을 은폐해 국세청에 제출한 세금 신고서에서 $1,700만 이상의 총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이들은 또 해외 제조업체들로부터 의류를 구매하면서 미국 관세청에 수입 물품의 실제 가치를 축소 신고해 관세와 과세를 회피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으며 류시 부자는 최고 수십 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투와 진 측은 최대 $1억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국토안보수사국과 국세청이 수사했으며 패션 폴리스 작전이라는 조직범죄 마약 단속 태스크포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러스벨트 세계 경합주 중 두 곳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박빙으로 앞서고 나머지 한 곳에서는 동률로 조사됐다고 CNN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CNN이 여론조사기관 SSRS와 함께 미시간주 726명, 펜실베니아주 819명, 위스콘신주 736명의 등록 유권자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은 미국 대선이 막판 혼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처럼 보였던 선거 구도가 다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접전으로 복귀한 모습입니다. 영국 신화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어제 미국 대선 결과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중 절반인 269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동점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선거인단의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연방 하원의 투표로 승자가 결정됩니다. 다만 미국 건국 후 지금까지 실제 대선에서 이 같은 동점 상황이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당선 확률은 50%로 상승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50%와 역시 동률을 보였습니다.
최근 이코노미스트의 예측 모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열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가 집계한 전국 여론조사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미시간과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등 4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평균 0.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미세한 상승이지만 당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것이 현재 이코노미스트 측의 설명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누구에게 투표했는지에 따라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쓰레기라고 부른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바이든이 발언을 해명했다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 선거를 일주일 앞둬놓고 지금 민주당에 좋지 않은 악재를 만들어놨어요. 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실언이 초박빙 구도의 막판 대선 판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진화를 시도한 것으로 일단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자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실언한 것을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을 엿새 앞 남긴 어제 위스콘신주 그린베이에서 환경미화원이 입는 형광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자신의 선거 로고를 부착한 쓰레기 수거 트럭에 탑승하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자기 지지자들은 쓰레기가 아니다. 난 누가 진짜 쓰레기인지 여러분께 말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참가자가 전체 유권자 절반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갤럽이 지난 14일부터 27일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투표 참가 관련 조사에서 응답자 34%는 사전투표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20%는 이미 투표를 마쳤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로써 사전투표를 했거나 할 계획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4%로 당일 투표하겠다는 응답자 비율 42%보다 높았습니다. 갤럽 조사상의 사전투표율 예상치는 2020년 대선의 사전투표율에 비해 10%포인트 떨어진 것이긴 하지만 4년 전 대선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치러져 유독 우편투표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전투표율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의 수는 5천만 명을 넘기면서 2020년 선거 전체 투표자 1억 5천만 명의 약 3분의 1에 육박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권자가 1억 5,843만 명까지나 됩니다. 1억 5천만 명이나 되는 유권자들이 있는데 맨날 여론조사하는 거 보면 700명, 800명, 1000명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큽니다. 미국의 국경을 넘기 위해 집을 떠난 중남미 이민 희망자들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일간 텔레그라프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민 희망자들이 최대한 빨리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인은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불법 이민 문제를 민주당 정권과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선거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추방에 나설 것이라며 취임 첫날 이민 분야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 과감한 국경 차단 조치에 나설 것이라도 공언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경 개방 정책을 모조리 폐지하겠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해서 국경이 차단된다면 고향을 버리고 미국을 향해 떠난 이민 희망자 입장에서는 길 위에서 발이 묶이게 되는 셈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 희망자들은 최대한 빨리 미국으로 가기 위해 발길을 재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2,000명에 달하는 이민 희망자들이 현재 멕시코 남부인 과테말라 국경에서 미국 국경을 향해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성공 시 불법 체류 이민자 대규모 추방에 협조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정책을 고려한 중이라고 NBC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캠프에 가까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그의 선거 캠프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동참하지 않는 지역에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을 주지 않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전한 것입니다. 소식통들은 트럼프 팀이 불법 이민자 추방 방침에 협조하도록 지역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기 위해 연방정부의 사법 보조금 접근을 차단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당 강세 지역이 불체자 추방에 협조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소문입니다. 미국 대선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선자 윤곽이 언제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은 전국 지지율이 1%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을 만큼 초접전 상황인데다가 사전투표도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승리 선언에 며칠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입니다. AFP 통신은 어제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 선언을 하는데 나흘이 걸렸다면서 올해도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대선은 각 주별로 뽑힌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하는 후보가 이기는 구조입니다. 올해는 위스콘신과 네바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아리조나 같은 7개 경합주가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7개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93명으로 특히 가장 많은 19명이 걸려있는 펜실베니아가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문제는 이 막판까지 전국 단위 지지율은 물론이고 이들 경합주 판세도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대부분 주에서는 한 표라도 더 많이 얻는 후보가 해당 주에 배정돼 있는 선거인단을 모두 획득하는 승자 독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이 박빙의 상황에서는 승리 선언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전투표가 늘어난 점 역시 개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사전투표는 대면투표와 우편투표로 나뉘는데 일부 주에서는 선거 당일에야 우편투표를 개표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결과 합산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이 중시하는 인플레이션 핵심 지표가 둔화세를 멈추고 지난 5월 이후 정체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다가 소비 지출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전망에 더욱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는 오늘 아침 9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했다고 오늘 아침 밝혔습니다. 이 PCE 가격 지수는 미국 거주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물가 지표입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때 상대적으로 더 널리 알려진 소비자 물가지수 CPI 대신에 오늘 발표된 PCE 가격지수를 준거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월가의 거물급 인사들은 과거 같은 저인플레이션 시대는 끝났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블랙락의 레리 핑크 CEO는 우리는 그동안 봐왔던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크게 내재된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6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5월 중순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건수인데다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보다도 밑돌았습니다. 2주 연속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6만 2천 건으로 직전 주보다 2만 6천 건이 줄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허리케인 헐린과 밀턴 피해로 초중순에 크게 늘었다가 다시 둔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경기 전망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은 가운데 월가에서는 고용시장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실적 부진에 직면한 세계 최대의 커피 체인점인 스타벅스가 식물성 우유에 대한 추가 요금을 없애는 등의 쇄신책을 내놨습니다. 어제 브라이언 니콜 스타벅스 CEO는 지난달 부임 후 첫 어닝콜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 증대 방안을 발표하고 다음 달 7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카페라테,
카푸치노 등의 음료를 주문하면서 두유 같은 식물성 우유를 추가할 경우 추가 요금을 없애서 가격을 10% 이상 낮추는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도 아메리카노 등에는 추가 요금 없이 식물성 우유가 제공되는데 그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이 같은 추가 요금이 많게는 80센트에 이르렀고 최근 몇 년간 이 같은 요금을 없애달라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나온 바 있습니다.